예,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년입니다. 정책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청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현재 외부 기관에 파견하고 있는 직원이 몇 군데 몇 명입니까? 예, 그 숫자가 제가 지금 숫자를 그래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7군데에 59명 예,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국세청 차원에서 파견 근무자들이, 파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그쪽 또 파견 받은 기관에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파견 근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심판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파견 사유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파견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 이게 하나가 있고, 대통령 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이 있고,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정보 분석, 행안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인사혁신처에는 인사 업무 지원, 국민권익위에는 국세민원 상담, 국토부에는 부동산 시장 관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달리 방통위에만 파견 사유가 감사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지 않아요. 특수해요. 방통위에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5명을 파견했는데 어떤 감사 업무를 지원했다는 건지 청장 알고 계세요? 그 부분 그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사 업무 지원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방통위에 최초로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 좀 그리고 특별한 사유고 이유고 그러면 청장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는 늘 뭐 하던 되니까 그런데 이건 최초로 지금 방통위에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해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파견할 때는 파견받을 기관에서 공문 요청을 하죠 국세청에.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제 예. 파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 방통위에 이제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사정기관 이 통째로 방통위에 파견이 되었는데요. 이 총 13명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비별도 파견입니다. 비별도 파견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뭐죠? 그 다른 정원 외에 나가는 그렇죠.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예.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고 중대한 업무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통위와 사정기관들이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대거 더구나 국세청은 처음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이게 이제 정황을 보면 이게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맞죠? 비서실에 지시가 있었죠. 파악 못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공문이나 보고받은 바로는 방통위하고 이렇게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파견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파견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실에 지시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제 감사를 해요. 이렇게 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정현주, 정민영 위원장 또는 방심위원이 사퇴를 했고 또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한국광고공사, 광고진흥공사 정현주 200만 사장도 사임을 했어요. 모두 다 임기를 못 채워요. 이게 참 공교로운 일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아가지고 방송 장악에 우리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지난 정부에서는
파견을 하지 않았어요. 사정기관에서. 이건 파견 받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파견을 하지 않았어요. 파견을 받지도 않았고 이게 제대로 잡아야 된다. 다시 복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파견 절차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잠깐 죄송하지만 사실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그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이런 목적으로 저희 국세청 직원이 한 2명 정도 파견을 한 1년 정도 나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 오전에 그 방통위 국세청 직원 파견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년에 교육부 파견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파견이었고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방통위 관련한 방통위 파견은 목적이 불분명해요. 이게 누가 요즘 다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짧게 감사를 하는 동안에 기존에 한 명 외에 또 2명을 추가로 파견 받기까지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왜 파견해 달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이런 아주 어설픈 정책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세청이 득달같이 사교육계 세무조사를 해요. 이명박 정권에서도 뭡니까 국무총리실에 직원 파견해 가지고 민간인 사찰 지원한 것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목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국세청이 동원이 되면 국세청은 징세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제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근데 이게 신뢰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럼 당연히 불복이 많아지죠. 그래서 청장께서 국민의 신뢰를 신장하고 또 우리 국세청 직원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부당한 파견 지시 같은 게 내려오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결기,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가져줬으면 쉽겠다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자, 정책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 68%가 구글이고 애플이 17%예요. 근데 여기가 매출이 카카오의 4.8%, 네이버의 3.8%로 공시가 되면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까 세금을,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내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그 지난 9월에 한국재무관리학회의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 2023년 이게 한양대 강영규 교수하고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인데 실제 매출액이 공시된 값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한 작게는 13배, 최대는 한 33배 정도 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납부할 법인세도 훨씬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13배에서 33배니까.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공시한 지금 매출액도 아주 낮추어서 매출 신고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고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기업들도 지금 5곳 정도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에도 잠깐 대답을 드렸지만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뭘 특징해서 저희가- 못해요? 뭐다 저희가 나와 있는데. 분명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그래서 2020년인가요? 한번 세무조사를 했어요. 넷플릭스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00억 원 추징했는데 그리고 자료 제출 안 하니까 이제 자료 제출 비협조료 과태료도 추징을 했어요. 근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했고 그래서 심판원이 20억 정도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나머지 780억 원에 대해서 조세 불복 행정소송 제기했죠. 지금 소송 중인가요? 저도 뭐 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소송 중이냐고 묻고 있어요. 소송 상대가 국세청인데 내용 알고 끝났어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났냐고. 이 소송 끝났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길 자신 있어요? 님 저희가 이미 막 그 건이 지금 2심에 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요. 실은 이게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탈세예요. 근데 이게 절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국세청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추징을 하려면은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소송이 걸리면 승소도 해야 되니까 승소하기 위한 역량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 절세에 가까운 탈세에 가까운 이런 꼼수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과태료 부과가 줄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 뭐 해서 자료 제출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세청요 외국에 자료 미제출, 자료 제출에 부실할 경우에 어떻게 징치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연구는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지금 우리나라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문제가 많아요. 예,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외국에는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다 사례별로 다 분석을 좀 해봤어요? 사례별로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는 못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어요?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일단 뭐 국내 사례도 살펴보고 외국 사례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